네, 그러면 제가 저희 회사의 솔루션 코어텍스 엑스소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그 제품을 활용해서 이제 금융 분야에서 보안관제 자동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네네.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설명드릴 내용인데요. 차세대 보안관제에 대한 동향, 이미 농협 저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 그 동향과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겪는 어려움들 네네. 잠깐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소아 솔루션이 뭔지 간단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아 솔루션이 이제 국내에는 작년 말부터 어떻게 보면 검토되기 시작했는데 벌써 이제 도입을 해서 잘 활용하시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쓰시는지 효과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고객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저희 솔루션을 선택했는지 잠깐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세대 보안관제에 대한 동향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농협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공격이 그 다양해지고 넓어지다 보니까 그 금융사들, 기업들이 각 영역별로 가장 잘 탐지하는 솔루션을 투자를 많이 해서 도입을 하십니다. 네. 그리고 또 보안 관제할 때도 범위도 과거에는 네트워크 영역만 했다면 이제는 엔드포인트까지 굉장히 확대를 하시고요. 지금 또 AI 또 많은 또 금융기관들이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하는 솔루션을 함께 또 도입을 해서 쓰고 계십니다. 뭐 마찬가지로 또 위협 인텔리전스도 그러고요. 그래서 그 지금까지 차세대 보안 관제 동향을 잠깐 요약해 보면 탐지를 얼마나 더 잘 정교하게 할지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십니다. 네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역으로 탐지해서 많은 경보 이벤트들이 올라오는데 그거를 또 일일이 대응하는 사람이 대응해야 되니까 대응해야 할 업무가 또 증가하고 또 그만큼 또 지식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동향이자 또 약간의 챌린지 어려운 점인데요. 그 부분을 잠깐 그 고객분들한테 또 그 설문을 통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니까 이게 탐지 소스가 예전보다 엄청 많아진 거네요. 맞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네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자동화가 안 돼 있으면 훨씬 더 많이 폭증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감당하기 쉽지 않겠네요. 그래서 네트워크 엔드포인트 또는 이제는 클라우드까지도 더 커버할 영역이 넓어졌거든요. 그래서 실제 보안관제 업무 현실이라고 장표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그래서 SIM이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다양한 이벤트들, 로그들을 확보를 해서 아까 뭐 AI 또는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뭔가 잡으려고 경보 이벤트를 탐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작업들은 사실 사람의 손으로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진짜 경보인지 잘못된 경보인지 그러면 이게 진짜 경보라고 하면 정말 방화벽에서 그 공격자를 차단하든지 아니면 그 PC를 격리시킨다든지 대응하는 일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수동으로 해서 많은 좀 챌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고객들의 그 실제적인 그 보안관제센터의 현실과 이상은 어떻게 될지를 좀 구분해 놓은 건데요. 사실은 경보가 많이 뜨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상적인 그림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요. 단순히 공격이 이게 어떤 공격인지 식별하는 거는 반복적이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여기서 식별이라는 것이 내가 조사할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해서 근거가 딱 나오는 게 식별이라는 맞습니다. 그래서 공격이 들어오면 이 공격자는 뭐 어디에서 공격이 들어왔고 또 이 공격자는 정말 평판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이 공격이 우리 기업, 우리 조직에 어느 정도 영향도를 미칠지 심각도 여기까지 판단하는 것들이 식별인데요. 그 부분이 사실은 자동화가 많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게 진짜 심각하다 그러면 사람의 손으로 아까 블루팀이 하는 그런 역할들로 좀 더 인베스티게이션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게 공격이 맞다 그러면 방화벽이나 보안 장비에 들어가서 대응, 차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듯이 식별하는 일과 완화하는, 미티게이션 하는 일이 사실은 자동화 가능해서 줄이고 정말 사람의 지식이 들어가는 일, 인베스티게이션을 늘려야 되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이거 왼쪽에 이렇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조사가 잘 안 되니까 맞습니다. 이 미터 게이트 완화시키는 대응하는 것도 사실 엉뚱한 걸 대응할 수도 있고 그죠? 이것이 놓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할 수 그럴 것 같네요. 그래서 그 내용을 실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경보들이 또 많아지다 보니까 그 오탄도 또 많습니다. 왜냐하면 머신러닝 기술들을 많이 이제 신기술로 도입을 하시지만 생각보다는 그 원인까지는 그 말해주지 않거든요. 네네. 그러면 사람이 또 손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확인을 한다는 뜻은 잘못됐으면 룰을 튜닝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거기까지는 관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 ESG라는 그 리서치에서 이제 네. 조사 설문을 받았습니다. 정말 양심적으로 보안관제 분석가가 정말 경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혹시 무시한 적은 없는가? 이거는 익명을 받았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죠. 양심에 손을 얹고 봤을 때. 근데 실제적으로 54% 이상의 인력들이 진짜 그냥 넘어간 적이 있다라고 네. 답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거 볼 때마다 네. 저희 톡카티에서 지금 이 순간 이분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싶어. 그래서 설문으로 바로 하면 정말 좋잖아요. 같이 좋은 공유하고. 아이디어 네? 같습니다. 재밌을 것 같고. 제가 꼭 한번 이런 거 한번 준비해 볼게요. 다음번에. 네네. 진짜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아까 농협 그 팀장님도 말씀드린 밤새면서 일을 하고 나면 결국에는 네. 번아웃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자동화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관제 업무의 수동 업무를 효율화해보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차세대 보안관제 현실과 챌린지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SOA라는 솔루션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만 이제 정의는 이게 뭔지는 잠깐 짚어볼 네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OA는 그 영어 약자의 Security Orchestration, Automation, Response의 약자입니다. 네네. 그래서 의미를 거기서 다 담고 있는데요. 보안 관제를 할 때, 보안 운영을 할 때, 오케스트레이션, 업무들을 조율하고 조정해 주는데 네. 그 기술로는 자동화 기술을 활용해서 대응하는 부분까지도 해준다라는 영역의 이제 솔루션 영역이라고 가트너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 그 이제 가트너에서 정의를 이제 파란색으로 좀 표현했는데요. 세 가지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관제센터 서트팀에서 네. 사고 대응을 하고 오케스트레이션하고 또 위협 인텔리전스까지 관리해주는 솔루션.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동으로 하는 업무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향후에는 SOAR이 중앙의 허브 역할,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네네.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게 자동화가 이어서 물론 오케스트레이션, 오토메이션, 리스폰스 다 중요한 거지만 네. 오토메이션이 굉장히 핵심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토메이션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 우리 조직만의 오토메이션을 할 수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글로 표현한 것보다는 이제 네네.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 장표는 앞에서 설명을 네네. 드렸는데요. 여기서 사람이 하는 이 보안 분석가가 하는 역할을 수동으로 했었는데, SOA라는 자동화 솔루션이 이제 담당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아까 그 세 가지 기능, 처음에 아이덴티파이하는 위협이 탐지된 경보가 올라오면 식별하고 그다음에 조사하고 대응하는 일을 자동으로 해주는 솔루션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OA 솔루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정말 한국에서는 정말 이 SOA 솔루션을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저희 고객사 사례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어떤 사례입니까? 어디? 저희 고객사 삼성 SDS의 네. 보안관제센터의 사례인데요. 자, 보안관제센터라고 하면 네. SDS 자체 내에 내부가 아니라 네. 삼성그룹. 삼성그룹 맞습니다. 계열사도 많지 않습니까? SDS가 그 SM 서비스 하니까 네, 그룹사의 네트워크 보안 관제를 여기서 한다는 겁니까? 거기 맞습니다. SOA를 적용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 SDS는 삼성 전 그룹사에 대한 그 그룹 네트워크망에 대한 보안관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고요. 네. 또한 대외 고객사에도 관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이 온프라미스뿐 아니라 AWS와 같은 클라우드 보안관제도 하고 계신데 거기에 저희 솔루션을 활용하고 계십니다. 네네. 그래서 이 자료는 사실 고객께서 지난달에 그 SDS의 컨퍼런스에서 발표하셨던 자료 중에 네. 효과 부분만 제가 발췌를 했고요. 상세 내용은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SDS의 경우는 삼성 전 그룹사에 이제 보안관제 서비스를 하면서 하루에 한 170억 건 정도의 이벤트들, 로고들을 받아서
2만 건 정도의 분석 대상 이벤트를 만들어냅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은 이 경보들을 수동으로 처리를 했었거든요. 야. 그러다 보니까 그 보안 분석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각각 엄청 많겠네요, 보안 분석. 분석가들이 많습니다만 이제 네. 정확히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네네. 분석가들이 하나의 경보를 처리할 때 평균적으로 30분 이내, 10분에서 30분 정도의 네. 시간이 소요가 됐고요. 또 그 분석을 한 이후에는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5개에서 8개의 시스템에 또 접속이 필요했습니다. 아. 근데 이 부분을 소어 솔루션, 저희 팔로알토의 코어텍스 X 소어 솔루션을 적용을 해서 5분 이내로 한 건당 처리 시간을 단축했고 네. 외부에 접속하는 시스템도 이 소어로만 해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걸 비율로 환산을 해보면은요, 분석 시간을 약 90% 이상 단축을 했고요. 네네. 평균적으로 접속해야 되는 시간, 솔루션 수를 한 개로 80% 이상으로 네. 단축을 시켰습니다. 그럼 기존의 이런 보안 분석가들은 기존에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형적인 루틴에 굉장히 함몰되어 있었잖아요. 자기 시간과 맞습니다. 에너지를. 맞습니다. 지금은 그분들은 어디다가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를 좀 더 전환시키고 있나요? 네.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공격이 올라오면 네. 그거를 아이덴티파이 하는 업무, 단순 반복적인 일에 계속 함몰이 되어 있었는데요. 네. 그 부분들이 획기적으로 줄고 어떻게 보면 보안의 역량, 본인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인베스티게이션에 많이 또 할애하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면 최삼이 처음에 이분들 소아 적용하기 전에 하고 후하고 네. 요즘은 그분들 굉장히 낯빛이 좀 좋아졌을 것 같은데 예전 처음보다 어떠세요? 네, 낯빛이 좋아지시기도 하셨는데요. 한편으로는 네. 현재 있는 인력으로도 더 많은 관제 서비스들까지도 네, 함께 네. 하는 또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SDS 사례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네. 사실은 그 외에도 국내에 이제 국내 굴지의 또 메신저 회사에서도 최근에 도입을 해서 프로젝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네. 보통 이제 이것도 쏘아도 다양한 또 솔루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여기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궁금했는데 그 질문이었는데 바로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예. 그래서 오케이. 사실 SOAR, 소어 네네. 시장이 한국은 이제 막 시작하고 있고 금융사들도 검토를 시작하고 계신데요. 네네. 근데 이미 저희는 그 여러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 고객들이 왜 저희 솔루션을 선택했는지 어떤 점을 포인트로 고민하셨는지를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뒤에서 이제 한 3가지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이 저희 회사 제품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코어텍스 X1은 사실은 2015년도에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데미스토라는 이름의 회사였고요. 그 제품을 저희가 작년에 초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코어텍스 X소어라고 해서 X가 앞에 붙었는데요. 이게 익스텐디드 소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같은 어에서는 소어의 기능을 크게 보면 3가지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합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X의 의미는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의 기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없었지만 저희 회사에는 오토포커스라는 또 위협 인텔리전스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거를 함께 합한 솔루션이고 코어텍스는 사실 사전적 의미로는 대뇌 피질이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보안관제센터의 두뇌 역할을 하는 확장된 소어 솔루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솔루션 소개를 좀 드렸고요. 네네. 그래서 SDS가 선택한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안정적이고 검증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 세계 고객사가 현재 약 640여 고객이 되십니다. 640 이 안에는 네. 금융고객도 많이 있나요? 글로벌. 예, 글로벌 금융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고객이 이렇게 마케팅적으로 활용하는 거를 동의하지 않으셔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미국의 큰 은행 호주, 그다음에 증권사들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 제품들을 연동을 해야 됩니다. SIM, 아까 스플렁크와 같은 SIM들을 연동해야 되는데 이미 500개 이상의 제품들을 고객이 많다 보니까 또 많은 제품들이 연동이 돼 있고요. 많은 유즈 케이스들, 플레이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들을 활용해서 고객사만의 커스터마이징 하는 플레이북을 이걸 기반으로 해서 빠르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플레이북이란 것은 플레이북에서 뭔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자동화
네, 자동화는 워크플로우를 말하는 맞습니다. 거죠? 네, 맞습니다. 고객이 수동했던 업무 처리 프로세스들을 이렇게 디지털화 시켜서 이제 자동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워크플로우. 아, 근데 그런 것이 이제 미리 템플릿처럼 맞습니다. 450개 이상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내가 이런 분야 할 때는 딱 이거 그냥 바로 하면 네. 되겠네요. 처음부터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첫 번째는 안정되고 검증된 솔루션이고요. 두 번째는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아키텍처입니다. 사실 이 솔루션이 만약에 도입이 되면 보안관제 그 서비스에서는 가장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안정성이거든요. 그리고 점점 관제 서비스나 대상이 늘어날수록 또 더 많은 양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아까 뭐 삼성에서 170억 건이니까 엄청 늘어날 거니까 앞으로.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다 고려했을 때 유연하게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림에서 보시듯이 플레이북은 여러 수동 업무들이 한 스텝 한 스텝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생각보다 여러 업무들이 외부 시스템들하고 연동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많은 부하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하드웨어 서버를 추가해서 부하 분산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 그다음에 외부의 인터넷으로 나가는 그런 작업들은 별도로 하나를 지정해서 그 프락시 역할로 또 기능을 또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한 아키텍처 구성이 또 고객이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또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풍부한 유즈 케이스, 컨텐츠 팩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 소어라는 솔루션은 단순히 솔루션을 설치하고 뭐 파워를 시작해가지고 끝나는 프로젝트가 아니고요. 고객이 수동으로 하셨던 업무들을 이렇게 그 커스터마이징해서 고객사 환경에 맞게 꾸며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처음에는 연동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업무 프로세스, 플레이북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플레이북을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스크립트들을 또 만들어야 되고요. 네. 그게 정상적으로 다 동작이 되면 결과가 나올 텐데 그 결과를 화면에 맞게 잘 대시보드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케이스별로 관련된 거를 하나로 묶어서 컨텐츠 팩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거기서 일부는 내가 수정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그런 풍부한 컨텐츠 팩을 제공하고 있어서 고객이 빠르게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가 있었고요. 컨텐츠 팩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연동하는 부분들을 설정하고 또 플레이북을 개별로 만들고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지금 예제는 저희 회사 제품에 뭐 XDR이라는 제품인데 그 안에 그 팩으로 묶인 사례입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그 보안관제센터에는 이제 고급 분석가나 포렌식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스트 담당자죠. 그분이 이게 공격이 정말 심각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인베스티게이션을 하는데 그때는 이렇게 네트워크 패킷 캡처 파일을 분석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걸 하려면 처음에는 그 피켓 파일을 읽어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피켓 파일을 어떻게 보면 파싱하고 그쵸. 그 안에 있는 까서 예, 봐야죠. 맞습니다. 다 까봐야 됩니다. 그래서 까보는 스크립트나 모듈들, 그다음에 그거를 기존에 업무했던 플레이북들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결과가 나오면 그 필드들을 또 미리 정의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 나오면 그 결과를 대시보드에 또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분석가가 하는 것들을 다 만들어야 되는데요. 의외로 복잡하네요, 이게.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업무들을 다 만들어야 되고 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저희 회사 제품에는 한 490여 개를 기본으로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빨리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림으로 잠깐 보시면 처음에 이런 인시던트 필드들, 피켓과 관련된 필드가 정의가 돼 있고 그 안에 이런 그 피켓 그 플레이북 몇 가지가 정의가 함께 들어가 있고 그 안에 대시보드 화면, 피캡의 그 플로우라든지 그 어떤 통계 데이터들을 분석한 대시보드들을 미리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묶어놓은 이 팩을 활용해서 빠르게 유즈 케이스를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요약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앞에서 크게 보면 세 가지 안정적이고 검증된 솔루션 이미 640여 고객이 쓰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확장 가능한 안정적인 아키텍처,
그 다음에 이미 컨텐츠 팩이라고 말씀드린 네. 또 그 490여 개의 팩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 또 컨텐츠들은 2주에 한 번씩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추가가 되거나 뭐 버그가 있는 것들은 또 픽스가 되고요. 이 컨텐츠 팩 같은 경우는 네. 이거는 뭐 우리가 한국, 미국, 호주, 뭐 유럽 하더라도 네. 다 글로벌하게 맞습니다. 다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로컬에 뭐 특별히 뭐 엄청나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해외 금융사들에서 성공적으로 썼던 그런 케이스들이 있다면 저희 이제 또 프로덕트 팀에서는 그거를 팩으로 만들어서 또 릴리즈 하고요. 네네. 그런 과정, 이 내부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저희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커스터머 석세스 매니저가 지정이 돼서 어떻게 보면 위클리로 고객하고 면담을 회의를 하면서 계속 성공적으로 유즈 케이스를 구현하시도록 네. 지원을 해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 게 이게 단순하게 기술을 뭐 플러그인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결국 이게 프로세스를 미리 잘 분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대방의 프로세스를 잘 알고 맞습니다. 상대방 프로세스 잘 알고 내 기술도 잘 알고 잘 접목시켜야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이런 전문가의 지원이 꼭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미 말씀드렸던 고객사도 거의 위클리로 계속 저희 그 CS 매니저가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고요. 또 요청한 내용들, 또 저희 프로덕을 개발을 할 때도 계속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요 내용은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 쪽 보안관제 자동화를 하실 때 이제 농협, 은행도 마찬가지로 다 많은 고객사들이 현재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어떠한 점들을 좀 고려하시면 좋을지 좀 한 4가지 정도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째는 업무 효율화가 가능한 범위를 좀 고민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지인이나 또 금융사에 근무하시는 저희 고객분들 이렇게 그 면담을 하거나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요,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자동화 가능한 범위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2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뭐 다 했어. 사람들이 하는데 뭐 특별히 있겠어? 뭐 이런 반응도 있고요. 글쎄 뭘 해야 되지? 뭐 다른 데 다 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여쭤봅니다. 그럼 관제 하시는 분들이 어떤 업무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아주 쉬운 예제를 하나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요. 이제 금융보안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위험한 IP나 URL 같은 정보들을 이렇게 금융기관에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금융 관제하시는 분은 그거를 보고 공격이 있었는지 확인도 하시고 내부의 방화벽과 같은 시스템에 이제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제 방어를 하기 위해서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단순한 작업들인데 그 작업들이 작게는 뭐 1시간, 뭐 길게는 뭐 3시간까지도 매일매일 반복해서 작업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일들을 이런 소어 솔루션을 통해서 하시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류의 소지도 없이 정확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작업들 고민을 하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짧게 소개해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식별하시고요. 2번째는 그거를 이제 우선순위를 나눠서 문서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여쭤봅니다. 혹시 문서화는 관제 프로세스들이 문서화 돼 있나요? 그러면 2가지입니다. 또 반응이 우리 이미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반응은 그거를 문서화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당연히 문서화가 돼 있습니다. 근데 아주 뎁스 있게 아주 디테일하게 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공격에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한다라는 건 돼 있지만 상세하게 판단하는 거는 분석가의 역량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그 품질을 향상을 시키려면 문서화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소어 솔루션으로 디지털화해서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프로세스를 자동화시키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기간을 정해놓고 분명히 그 기간 안에 할 거는 범위는 정해야 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CS 매니저 계속 선진 사례들은 계속 저희가 인풋을 받거든요. 그러면 프로세스들은 계속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제일 중요한 컨선이기도 한데요. 비용 절감의 관점으로 해서 뭐 이 솔루션을 도입을 했을 때
몇 명을 뭐 줄일 수 있을까? 그렇게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네. 왜냐하면 보안 관제의 그 업무들은 점점점 더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관제 영역도 더 넓어지고요. 또 새로운 솔루션이 도입되면 그 부분까지도 커버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사람을 계속 늘리는 게 아니고 네. 현재 인력으로서 또 더 품질은 더 높일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아까 같이 이제 뭔가 이걸 분석하고 할 시간이 별로 없을 때 네.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맞습니다.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품질이 더 높아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솔루션 관점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미 앞에서 소개해드린 내용하고 유사합니다만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안정성이고요. 네. 아키텍처가 정말 우리 조직의 금융사에 맞게 커버가 가능한지 두 번째는 기능적으로 우리 금융사에 특화된 그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걸 지원하는지 왜냐하면 그걸 지원하지 않는 솔루션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컨텐츠가 계속 지원이 되고 네. 또 그다음에 고객사에서 이런 거는 분명히 새롭게 기능으로 추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정말 본사에 반영이 돼서 개발에 적용될 수 있는 구조인지 그런 것까지 함께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그 소아가요. 네. 소아가 이게 커다란 거지 않습니까? 센터인데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금융기관 센터가 건데 이런 것들을 그러면 이제 오늘 들어보고서 네. 이걸 그러면 검토할 때 뭔가 그럼 테스트 해봐야 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하죠? 먼저 첫 번째는 지금 네. 화면에 보여드렸는데요. 네네.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홈페이지에 네. 코어텍스 엑스소아라는 제품을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무료로 다운받아서 30일 동안 활용하실 수 있는 커뮤니티 버전이 있거든요. 이 URL? 네. 네, 맞습니다. URL 여러분들 아마 댓글에 아마 써줄 거니까, 그죠? 네. 댓글 이따가 네. 체크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다운로드 받으셔서 네. 이제 활용해 보시거나 아니면 연락을 주시면 네. 저희가 이제 뭐 필요하신 교육이나 그런 부분들은 좀 바로 지원해 드리니까요.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게 전체적인 어떤 그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네. 데이터 건수 엄청 많은데, 그걸 이걸로 다 한꺼번에 다 해볼 수는 없을 거고요. 네. 특정한 영역만 먼저 해봅니까? 보통 POC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하나요? 일반적으로? 예. 처음에 POC 할 때는 보통 고객사에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그러니까 수동으로 반복적인 일들을 네네. 우선순위화해서 뽑아서 그 중에 몇 가지를 뽑습니다. 뭐 보통 고객사에 따라서 다르지만 2가지에서 4가지 정도를 골라서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어떤 시스템이 연동되는지도 먼저 식별을 하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같이 한번 구현을 하고 이제 검증을 하십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말씀을 못 드리긴 했는데요. 지금 네. 잠깐 활용하실 수 있는 컨텐츠 팩들이 있습니다. 오. 그래서 외부의 해킹뿐 아니라 지금 이 내부 직원이 퇴사를 할 때라든지 뭐 그 외에 그 컴플라이언스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지금 맨 마지막에는 국내의 지니언스와 같은 국내 회사들의 연동하는 것들. 그래서 그러한 컨텐츠가 490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까지도 함께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까 요 URL. 네네. 그러니까 코텍스 엑스소아라고 구글 창에다 쳐도 나올까요? 바로 나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이사님도 답변 주시면서 좋은 질문자 2분 이름 좀 적어주시겠습니까? 네. 자,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하고 있으니까요. 설문 응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더 좋은 방송 만들도 관여하겠고 또 구체적인 또 요청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설문에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재영님께서 보수적인 금융 분야에서 클라우드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해킹 침해에 대한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팔로알토가 타사 대비 차별화된 보안 정책과 과부하 장애 등에 대한 리던던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 제품은 이제 클라우드와 관련된 제품인데 네. 사실 저희 회사에는 클라우드 전담 또 엔지니어가 따로 네네. 있어서 네. 이 부분은 따로 말씀을 오케이. 드리는 게 좋을 네네. 것 같습니다. 그 이호숙님은 이 팔로알토 것이 타사 소아 제품과 가장 큰 차별화된 점이 무엇이고 국산 심과 연동이 가능할까요?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소어 솔루션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3가지 큰 관점. 컨텐츠 일단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됩니다. 그리고 성능을 또 커버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장애를 대비할 수 있는 그
확장성 있는 아키텍처가 또 중요하고요. 근데 대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소어 솔루션들이 그 RDB 형태대로 대용량을 처리하지 못하는 구조로 돼 있고요. 그 아키텍처가 좀 정적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가장 큰 차별점이고요. 가장 또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컨텐츠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유즈 케이스를 구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하면 프로젝트 기간이 길어지고 스크립트를 다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네네. 국산 심과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REST API들 제공,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앞에서 잠깐 컨텐츠 팩 설명드렸지만 지니언스와 같은 회사들, 심 회사는 아니지만 REST API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연동이 가능하고요. 지금도 이미 계속 저희 파트너 협력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이제 자동화가 되려면 네. 다양한 이제 보안 장비들이나 꼭 심뿐만 아니라 그것들하고 이제 이게 또 연동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와 있는 뭐 국산이건 외산이건 간에 그 보안 장비들이 거의 다 그러면 이제 RESTful API를 다 맞습니다. 지원합니까 요즘? 추세가 어떻습니까? 예, 지금은 거의 많이들 지원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고객사에서도 이 제품이 도입이 되려면 그 부분이 기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서 네.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지영님은 패킷 캡처 파일 분석을 AI 머신러닝과 과거 침해 데이터를 활용해서 자동 분석해주는 기능은 없을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 네네. 부분은 분석가이신 것 같은데요. 네네. 사실 그 머신러닝 기술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지는 못했지만은요, 요 안에도 머신러닝 기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피싱 메일 같은 경우는 학습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피싱 메일이 들어오면 이거는 악성인지를 판단해주는 모델도 들어가 있는데요. 근데 아직은 이제 패킷 캡처와 같은 것까지 함께 활용하는 그 모델은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요. 네. 지금 계속 발전, 업그레이드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발전해 나가면 그런 것이 하나의 또 컨텐츠 팩으로 또 나오겠네요. 네, 나중에. 맞습니다. 그리고 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외에 머신러닝 툴들이 있으면 연동을 통해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윤태호님, 위협 인텔리전스 관리와 수어를 결합해서 자동화하는 방법은 수월한지, 그리고 안정성과 지원은 어떤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 질문들이 정말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은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네. 가트너에서도 그 세 가지 축을 말씀한 것 중에 마지막 하나가 위협 인텔리전스 매니지먼트 플랫폼 기능이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 소어 안에 위협 인텔리전스 매니지먼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경보만 소어 솔루션이 받는 게 아니고요. 그 위협 인텔리전스 피드를 제공하는 소스들이 많습니다. 뭐 금융보안원에서도 하고요. 네. 뭐 무료로 제공해주는 데도 많은데요. 그거를 소어 솔루션에서 뭐 주기적으로 이렇게 받아서 그걸 플레이북을 네. 어떻게 보면 그 정제하는 플레이북을 수행합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사용자가 스코어링 기준을 또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 IP나 URL에 대해 현재 시점에는 그 위협 인텔리전스가 뭐 악성이다를 판단해서 그 분석할 때 활용할 수가 있고요. 저희 제품에 그 기능이 이제 큰 축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양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소어 솔루션은 그것까지는 커버가 하기가 어려운데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엘라스틱 서치를 이제 별도로 가지고 네네. 설치를 해서 연동을 해서 그쪽에 위협 인텔리전스를 관리합니다. 원래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아까 요 소아 이스라엘의 디미스톤가 인수하기 전부터 위협 인텔리전스에 대한 것은 팔로알토는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팔로알토 저희의 오토포커스라는 네네. 서비스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제품을 판매할 때 그 서비스까지도 함께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고객 아까 말씀은 못 드렸지만 이제 메신저 회사에서도 그 부분까지도 함께 네. 구매를 하셔서 네네. 활용을 하시고 계십니다. 네. 윤태호님, 위협 요소 자동 식별과 식별된 위협에 대한 자동화는 추론도 가능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조금 제가 질문을 정확히 이해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이 소어 솔루션이 하는 핵심 역할은 그 수동적으로 하던 일들을 자동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 마치
좀 심하게 얘기하면 배치 프로그램처럼 정해진 일들을 하는 거고 얘 자체로서는 어떻게 보면 탐지나 추론 기능이 강하지는 않거든요. 네네. 근데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피싱 메일을 얘가 학습을 해서 추론을 해서 예측하는 경우가 가능하듯이 이제 막 머신러닝 기능들이 좀 추가되는 네네. 상황입니다. 이효숙님, 이분 지인분 같습니다. 기존 심으로 관제하는 영역 말고 팔로알토 솔루션만으로도 심 없이 관제가 가능한 영역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이분께 선정을 드리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네, 사실은 저희 회사에는 SIM 제품은 따로 있지가 않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일반적으로 SIM이 대용량의 로그를 처리하기 때문에요. 그거는 가치가 있지는 않고요. 그 외에 저희가 그 데이터 레이크, 클라우드 상에서 관제를 서비스하는 코어텍스 XDR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에는 네트워크 영역, 클라우드, 엔드포인트 영역을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에 다 저장을 해놓고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을 해놓고 분석을 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 고객분께서 질문하신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광복님, 소아는 저희 같은 작은 기업에서는 도입하기에는 고가인데 혹시 방화벽 같은 특정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 특정 기능, 로깅이라든지 IP 평판 분석이라든지 자동 차단 같은 것을 소규모로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도 있을까요? 보통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기존의 고객들이 그 단편적으로 부분들을 자동화하시기 위해서 뭐 스크립트라든지요, 아니면 SIM에서의 리스판스 기능을 활용해서 하시긴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단편적으로 하다 보면 한계가 있고 장애의 소지들이 있어서 제대로 하시려면 소어 솔루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비싸지 않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공유원님, 보안 관제 시스템이 별도로 없으나 네트워크 엔드-투-엔드 및 방화벽 등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소아에서 제공하는 부분은 네트워크 보안 및 클라이언트 보안을 다 통용하는 것인지요? 네, 소아에서는 보통 어떻게 보면 관제센터에 그렇죠. 수동으로 하는 일들을 자동으로 하다 보니 SIM이라는 제품을 기본적으로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IM이 있는 경우에 좀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탐지를 해야 되니까 일단.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 근데 단편적으로 만약에 SIM이 없다 그러면 기능적으로는 IDS나 뭐 이게 백신과 같은 데에서 탐지 경보를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만 네네. 이제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장옥경님, 서로 다른 회사의 보안 관제 시스템 성능은 어떻게 우위를 측정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닐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더 많은 하드웨어와 더 많은 자원들을 넣으면 더 많이 처리할 테니까요. 근데 대부분 고객사에서 소어를 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발생하는 경보의 수, 이제 거기에 적정한 성능을 그만큼을 처리가 할 수 있는지, 아까 SDS의 경우에 하루에 뭐 2만 건의 경보가 발생하는데 그만큼의 성능을 처리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이사님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 두 분 이름 좀 불러주시면 좋은 질문하신 분? 예. 네. 제가 오늘 그 양재영님하고요. 양재영님, 네, 윤태훈님께서 윤태훈님? 좋은 질문을 네. 주셨습니다. 자, 양재영, 윤태호 이 두 분은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교천 리츠웨이 감자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설문하고 있으니까 설문에 마저 좀 다 해가지고요. 앞으로도 요 금융보안 저희 프리미엄 웨비나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코멘트 같은 거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사님 마지막 한 말씀 마쳐갈까요? 네. 네. 지금 이제 소어는 한국에서 이제 검토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사들에서는 또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신데요. 근데 무엇보다도 소어 솔루션은 사실 단순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프로세스들을 확인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다운로드 받으셔서 한번 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으니까요.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 달려가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다운로드 받는다며요. 네. 그래도 이분들이 생소한 거잖아요. 네.
뭔가 혼자서 해볼 때 네. 팁 같은 걸 주신다면 네, 어떤 것부터 먼저 해보라는지 뭐 팁 같은 걸. 네. 이게 VM웨어 이미지나 스크립트 형태로 제공하는데요. 음. 리눅스에다가 설치한 다음에 그러면 테스트를 해보려면 가짜의 경보 이벤트를, 가상의 이벤트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가상의 경보 이벤트를 만드는 기능 앱이 있습니다. 아, 네. 그게 이제 매뉴얼에 있긴 한데요. 아. 말씀해 주시면 그 과정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